안녕하세요. 조사방법론의 김영재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원래는 이제 하나의 영상에 좀 많이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학교의 지침이 달라지면서 이번 주부터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15분 이상의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만큼, 그리고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45분, 50분을 한 번에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 10분 정도, 8분에서 아주 길면 11분 정도까지 영상을 5개 정도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끊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면 10분짜리요. 제 영상 기준으로 10분 단위로 하나씩 끊어서 촬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요. 이제 유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유닛, 하나의 단위별 촬영은 이제 하나의 단위에 한두 개 정도의 주요한 개념 정도를 잘 설명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 영상보다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쪼개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만약에 제가 내용을 제대로 모르거나 만약에 좀 준비를 소홀하게 한다 그러면 10분짜리를 5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촬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교재 34쪽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고 기사도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조사법론 시간에서는 파킨슨의 법칙에 대해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파킨슨의 법칙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법칙을 만드는 과정이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상당히 현실을 잘 관찰한 연구조사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파킨슨의 법칙이 갑자기 이런 게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창조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 당시에 이 책에서는 지금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군 조직의 변화를 본인이, 이 법칙을 만들어낸 본인이 잘 관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찰한 내용을 다른 조직에도 한 번쯤 대입을 해보니까 이게 맞더라. 그래서 우리가 관용어처럼 파킨슨의 법칙이 조직에 많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봤었던 하나의 조직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 조직에 대입했을 때 다 좀 틀린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한 수준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조사방법론 연구의 가장 희망하고자 하는, 가장 바라고자 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연구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법칙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법칙을 발견한 건데, 모든 연구자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런 엄청난 법칙을 평생에 하나 정도 발견하는 거죠. 평생에 2개 발견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엄청난 행운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평생에 하나까지, 물론 하나 발견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파킨슨 법칙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조사 연구의 어떤 큰 수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부하 배징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관리자, 여러분이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하가 배증, 늘어나기를 희망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관리자고 제가 관리자예요. 내가 한두 명의 부하 직원을 두는 것과 10명의 부하 직원을 두는 것, 100명을 두는 것, 1000명을 두는 것. 자, 부하 배증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업무 배증의 법칙입니다. 자, 이 업무 배증의 법칙은 조직 내에 동료, 그리고 상사, 부하 직원 등등 조직 내의 사람을 위해서 서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은 어떤 조직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죠. 너 지금 무슨 일거리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너 지금 할 일이 있어 없어?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할 일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실제 생활에서요. 자, 근데 만약에 일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또는 계속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조직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이거를 또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을 감원 내보내야 될 것이고, 해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그 불안감에 또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내의 사람을 위해서 서로가 일거리를 적당히 만들게 되죠. 자,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일도 많아지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필요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하 배증의 법칙과 두 번째 업무 배증의 법칙이, 이게 그 어떤 시점마다 계속 교대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근데 이것을, 자, 이러한 현상이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파악했던 이 파킨슨의 법칙과 같은 거는, 이것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관찰한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 관찰해서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최소한 몇 년 동안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거죠. 자, 뭐 2020년에 뭐 부하 직원이 2명이었는데 2021년에 부하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에 15명으로 늘어났다. 자, 그에 매년마다 늘어나는 부하 직원의 어떤 그 숫자에 비례해서 과연 업무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또 업무의 양을 본인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업무 양을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이게 지금 2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5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15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을 찾아냈을 건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2020년, 21년, 22년, 벌써 3년치예요. 최소한 이런 법칙을 만들어낸 거에는, 최소한 지금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3년 정도의 예를 들어드린 건데, 자, 3년 정도의 예를 들어서는 또 아무래도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5년 이상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5년 동안 늘어난 인원에 대비한 업무의 양을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이라고 우리가 이 사회과학에 부를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법칙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에 노력과 시간과 돈도 들었을 거고요. 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꽤 꾸준히 들었을 텐데, 이 파킨슨의 법칙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이 연구조사에 큰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뭐 이 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매주 과제처럼 해서 이게 출석을 대체하는 용도의 과제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수업 영상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잘 들으셨다는 얘기고, 뭐 굳이 그렇게 안 적어도 그냥 영상을 보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나 느낀 점을 들으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시간까지 이제 한 주에 5개의 영상을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텐데, 이 5개의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일을 하면서 들으셔도 되고, 아침에 들으셔도 되고, 저녁에 들으셔도, 그건 여러분이 그냥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영상을 계속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의 영상까지 여러분이 같이 들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루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도 제가 중간에 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